4월 17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BBC 보도입니다. 카터 인스티튜트의 더그 반도우 선임 펠로우는 이번 한미 군사비 협상 결과를 놓고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수준은 한국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미국 시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대비 매우 적은 금액이며 만일 미군이 없다면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수십억 달러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FR의 스캇 스나이더는 이제 한미 연합관계의 중점은 대중국 관계라고 합니다. 더그 반도우는 미국은 한국의 미군 기지를 활용하여 아시아 다른 지역의 방위를 하고자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는 악몽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관심 있는 것은 중국인데 한국이 자국 본토의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2차 핵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되면 한미 동맹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재래식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며 따라서 미 대통령은 핵전쟁을 치르던가 한반도에서 퇴출하든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미국은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고 중국은 영원히 인접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탈레반과 좋은 관계이던 파키스탄에게는 승리이지만 대가가 따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취할 경우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활동이 파키스탄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미군이 떠난 후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동들이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수요일 뉴욕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2,500여 명의 미군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훈련하고 산악여단을 설립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훈련은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여단의 목적은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의 공격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입니다. 14일 발표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GDP는 지난해 4분기 6.5% 성장한 데 이어서 전년 동기 대비 18.3%로 급증했으며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한 19%보다는 둔화된 수치입니다. 이 증가세는 공식 분기별 기록이 시작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전분기의 수정치 3.2%에서 0.6%로 둔화되어 1.5% 상승에 대한 기대치에는 미달했습니다. 3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으며 1, 2월 35.1% 급증한 것에 비해서는 둔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 증가율인 17.2%에도 밑도는 것입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하여 분석가들이 예상한 28.0%의 증가율을 넘어섰고 올 첫 두 달 동안의 33.8%의 증가율보다는 높았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6% 급증했는데 예상 증가율 25.0%에 비해 증가폭이 더 커졌고 1, 2월의 증가율 35%에 비해서는 둔화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지난해 2.3%의 상승에 이어서 금년 8.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서 44년 만에 가장 약세가 되겠지만 여전히 중국이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위축을 피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2021년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6%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중문입니다. 중국의 1, 4분기 GDP에 대하여 파이낸셜 타임즈가 5가지 질문과 답변을 보도했습니다. 첫째, 1, 4분기 반등은 얼마나 될 것인가? 레리 후 맥커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경제 생산이 18%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왜 GDP 목표를 높이지 않았을까? 현재 중국 금융의 최고 실력자인 료허 부총리를 필두로 중국 경제팀은 서방 경제권이 도입한 통합 팽창책을 거부하고 중국 전체의 채무 수준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국의 경제 정책은 성공할 것인가? 중국 경제는 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붐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고 강철의 경우 정부가 산업을 통제하자 상품 가격이 올라서
오히려 생산이 늘었습니다. 넷째, 소비와 서비스 산업은 회생할 것인가?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5% 떨어져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섯 번째,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7월 1일 창당 100주년까지는 중국 정부는 경기 통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노더 이코노믹스의 다이아나 콜레바는 100주년 후에 부채 감소 및 유동성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화사 보도입니다. 중국의 1사분기 외국 투자 기업 수는 50%, 실제 사용 외자 금액은 40% 가깝게 각각 동비 대비 증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 신설은 1년보다 47.8% 증가한 1263개, 실제 외자 사용액은 3024억 7천만 위안으로 39.9%가 늘었다고 합니다. 상무부 연구원 외국투자연구소의 하오홍메이 부주임에 의하면 투자 유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중국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되고 시장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 많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유럽 간의 기술적 분리가 일어난다면 무역전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세계 GDP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IMF의 차이나 미션 치프인 헬거 베르거가 경고했습니다. IMF의 조사에 따르면 기술적 단편화가 많은 국가에서는 GDP의 약 5%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무역관세 예상 비용의 약 10배에 달하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트댄스가 IPO를 준비하는 가운데 내부 메모가 유출되었습니다. 당사는 올해 중국에서 광고 매출을 42% 증가한 2,600위안, 달러로는 398억 달러로 늘리고 전자상거래 사업 규모를 작년 1,700억 위안에서 6천억 위안으로 3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이트댄스가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페이스북이 13년 동안 달성한 목표를 9년에 달성하는 것이고 매출은 대략 유튜브의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